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 잠시 말씀 받고 나가는 부분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포럼도 하고 우리 캠프국에서 사회도 하고 또 대회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단어가 좀 규모가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 그래도 해봅시다. 네, 우리 캠프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리드 하시는 분들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기 전에 또 포럼자 또 다시 부르기 뭐 하니까 기도 하기 전에 본인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좀 기도적으로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합심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봤자 뭐 3분 5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합시다. 그럼 뭐 좀 되는 거 타입니까? 그러면 뭐 정도도 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래 합시다. 자, 지금 다음 주 이제 명절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준비하고 그 다음 바로 캠프 우리 D-Day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현장 속에 지금 템포가 하나가 올라와요. 뭐 링링인지 랑랑인지 뭐 하나 올라오더라고. 지금 보니까 14호 템포. 근데 여기 조금 세. 보니까 좀 세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토요일쯤에 아마 가장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간접 영향으로 직접 영향이지. 집중력으로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퍼붓다가 말았다 이러거든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그런다 해서 안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서 너무 비 너무 많이 맞아 이러고 뭐 일찍 들어오면 되지 뭐. 그래도 한번 가다 오늘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차 막히고 이러거든. 원래 비 오는 날 이상하게 차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가서 오늘 뭐 해야 되느냐? D-Day 캠프를 두고 지금 현장에 대하여 분석은 맨날 가서 하는 게 분석이잖아요. 그죠?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3년, 4년 그 지역을 갔다면 또 분석하라가 아니고 분석을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석된 거를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이번 캠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각각 현장 속에 캠프의 주된 방향이 나와요. 주된 방향이 나오거든요. 이 주된 방향은 뭐에 의해서 잡느냐면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딱 하면서 잡는, 분석은 이 밑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점검을 딱 하면서 이렇게 잡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분석 현장에서 분석하는 거 보면 분석을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민수기 13장인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아마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부 4학년은 캠프 주간 마친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 전도학 메시지에 나올 수도 있어요. 메시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장 분석 점검 여러분 전도 캠프에 대하여 가장 잘 여러분들의 전도학 교재 가운데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게 학부 4학년 2학기 교재입니다. 학부 4학년 2학기 교재에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딱 한 학기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영군 1학년이라든지 영군 1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학부 과정을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분명히 다 없앴겠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거기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캠프 안내 가운데 제일 잘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학기를 특히 학부 4학년은 2학기 때 한 학기를 딱 캠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캠프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에 어떤 일꾼을 하느냐 올바른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캠프의 정의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한 번 더 점검이 될 건데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17절에서 20절.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6페이지 정도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을 아시죠? 무슨 말인가? 출판사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출판사가 틀리기 때문에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부터 20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흙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전이었더라. 그렇죠? 정탐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방향을 딱 줘서 보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분석을 이렇게 하라라고 딱 지정해 주는 데는 아마 본문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석력이 뛰어났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 팀들이 가는 곳마다 분석력이 참 뛰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16장에 봅시다. 11절에서부터 15절 그 사이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마게도냐 한 상을 품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도와라. 마게도냐 모든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의 개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사도행전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죠? 18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집했던 마게도냐 사역이 18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한 사람이라는 개념의 사람 이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6, 17, 10장 보면 딱딱딱 한 사람씩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19장 딱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싹 사라집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분석력이 있어야 되죠. 아멘. 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캠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는 보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마게도냐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고 서로 포럼하고 인정했다 그랬죠. 환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다 결정 내린 게 아니에요. 뭐지? 포럼해가지고 결정인 거예요. 포럼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딱 들어갔더니 빌립보 지역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분석이 쫙 나오죠. 그래서 무슨 분석 나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두 가지 분석력이 딱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맞잖아요.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란 말이에요? 분석이 나는 거예요. 그 분석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결정. 그래서 이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 현장 분석에 대한 중요한 우리 점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또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한번 분석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첫째, 그 지역의 사람 분석 이 부분들 조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죠? 17절 이를 보니까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18장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죠?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약간 응용한다면 그죠? 거민들의 강약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할 때, 그 지역의 사람 분석할 때에 조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그 지역의 전체 지식 수준, 그리고 뭐요? 경제 수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경제에 대한 지식 수준. 요게 요즘은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경제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들.
의외를 만날 수 있어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조금 반농촌적이다고 봤는 데에 그 지역의 지도자가 작은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굉장히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굉장히 현대적이다 했을 때는 스마트 도시를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수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자기의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마을을 움직이는 거니까 기획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그런 걸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경제 수준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이해하는 경제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 그리고 연구생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가면 제일 먼저 뭐요? 제일 먼저 그 지역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뭡니까? 뭐 먹고 살지 이 동네는? 요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연구생이 뭐 먹고 살지 이걸 분석한다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성경의 원리잖아요. 강약이 어떠냐 이거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지 적은지 이랬잖아요. 그래서 거주 분포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 여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디에 사람이 많고 어디에 사람이 적으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뭐요? 방향과 혹은 내용도 나오겠죠. 컨텐츠가 나오겠죠. 이번에 우리 캠프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번에 그 캠프에서 혹시 특별한 뭔가가 딱 잡히는 게 없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표를 세워라. 이 지역의 캠프에 이번 캠프는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 팀들이 몇 명 현장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주 분포에 대한 부분에서 이 거주자들이 몇 명 그렇다면 이번 캠프가 이틀 그렇다면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 그렇다면 이번 캠프의 목표 뭐죠? 영접 40명 다락방 3군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뭔가가 없으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작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캠프는 뭐죠? 캠프를 한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기서 내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뭐부터 따집니까? 날짜부터 따지잖아요. 세안식이 좋다 그러면 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 이거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지? 혹시 이런 분들은 서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해 주세요. 가능하면 나는 우리 다락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가서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세 번째로 지역의 사람에 대한 부분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자가 누구냐? 누구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연구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거하고 영향 주는 자를 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좀 틀리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다 알아. 그냥 슈퍼 대만 모든 사람 다 알아. 그 말에. 그런 것처럼 이 마을에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하,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있는 안진뱅이네. 요걸 뭐 했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분석했단 말이죠. 주목했다는 분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저께도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이에요. 별일 없으면 내일도 지나가다가 만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 했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 말은 째려봤단 말입니까? 아니면 내 눈 봐! 똑바로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아 똑바로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뭐죠? 모든 예루살렘에 아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죠. 자, 그 지역에서 그 다음
이 복음의 심부름을 위하여 헌신할 자가 누구냐? 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분석 점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준하여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가서 또 이런 분석을 해라는 게 아니고 이미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돼 있으면 이런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그죠? 이런 부분을 보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자,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면 지역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산지에 올라갔다 그랬죠. 산지에 올라갔다. 그 말은 뭡니까? 전체를 봐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도, 우리 캠프도 우리 총학이라든지 캠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2019년도 가을학기 캠프에 들어가는 우리 학우들, 우리 지금 이 전체의 뭐라고 영적인 분위기 흐름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캐치 잘 해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루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에서의 수준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지금 눈높이를 맞춰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 숙제란 말이에요. 다음 3주 후에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디테일 캠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학부 1학년부터 연구 3학년이 있으니까 전체 평균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해왔지만 올해는 또 그죠? 하나님이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 세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알잖아요. 우리 뭐 계획,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 목사님 세웠지, 저 교수님 세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특징을 빨리 알고 저의 특징 속에 있는 필요하다는 걸 쪽쪽 다 빨아먹을 그 계획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저 교수님이 갖고 있는 걸 다 빨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아주 좋잖아요. 매 학기마다 혹은 일마다 바뀌니까. 그때 강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캠프를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저 특징 중에서 내가 이번 학기에 캠프를 통하여서 저분의 것 중에서 장점이, 아니면 저분의 것의 학적인 것들, 아니면 이거 뭐 등등 있잖아요. 어떤 걸 내가 쪽 빨아먹어야 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냥 캠프만 가야지 뭐. 캠프니까 뭐. 학점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니까 뭐 해야지 뭐 저기서 라고 하진 않겠죠. 자, 어쨌든 전체를 봐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쉽게 말하면 호불호가 어떻는지 말이죠. 자, 좋은지 나쁜지,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나쁜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지역의 주변 환경과 그리고 문화 파악이라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응용을 해봅시다. 꼭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점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맞죠? 그래서 자, 진영과 산성에서의 진영이냐 산성이냐, 산에 있냐 평지에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 접촉에 대한 부분에서의 여부가 어떠냐,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 보면서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 있냐 없냐, 이 시간대에 지금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한참 우리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캠프 기간에 항상 여러분을 포럼할 때 들어보면 그죠? 이렇게 약속했는데 가보니 그 사람 없고, 그랬더니 갔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이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있는 거는 맞는데 장기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회성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사람조차도 넥스트가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토지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농사짓는 잘 후박성이라 그러죠. 호박 말고 후박성이라 그러죠. 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땅이 좋으냐 나쁘냐 이 말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문제겠죠. 그런 뭐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진짜 막 그래 완전 무슨 아무튼 동네가 이상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동네가 이상해. 막 그거는 막 맨날 싸우기는 하고 막 그죠? 술꾼만 몇 프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릇들이 있죠. 사람들의 그릇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실과를 가져오라. 요런 것들을 어떻게 봐라 말입니까? 정확한 건데 무슨 눈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나무 땅에 있는 그 큰 실과 가져오라 했을 때는 인간은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가져오라는 말은 뭡니까?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실과 가져오라는 말은 증거 가져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현장 분석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 보는 부분들은 뭐죠? 종교겠죠. 되게 종교적인 부분들도 분석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분석의 점검 기준표다고 보시고요. 기준이랑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점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비교할 수 있는 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럼해 보시고 현장 가서 보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못 봤네 이러면 더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종교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불신자의 상태의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전체 평균의 시간표라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 그거 보기 위해서 이제 종교 그리고 특정한 종교가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할 때는 뭐요? 그 지역 사람들의 뭐죠? 관심이라 해야 됩니까? 관심사들이 어느 정도 그 종교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단의 영향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의 뭐를 영향 미치고 있죠? 사고입니다. 생각 사고 그 뭡니까 이렇게 확장히 하는 거 말고 사고 났다 하는 사고 말고요. 깊은 생각이죠. 그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있냐, 무슨 이단이 있다, 아니면 불경적 사이비가 있다, 아니면 종교가 특정 종교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뭘 볼 수 있습니까? 상태를 볼 수 있다. 아직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요 분석에 따라 이 종교의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에 따라서 뭐죠? 접촉점과 메시지 때문이겠죠.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 너무 이 분석에 너무 매여서 메시지가 타협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메시지로 살려주는 능력의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지 메시지가 타협이 되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타협이 되어서 그죠? 가장 그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후회했던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바울의 메시지 실패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때요? 사도행전 17장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아덴 지역의 메시지죠. 아덴 지역. 아덴 지역의 메시지가 바울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이 메시지 내가 잘못했구나를 자기 점검을 하고 이 메시지가 잘못됐어 라고 시인을 하잖아요. 그 시인이 어디 나와요? 그 시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1장에서 2장에. 그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그 바울의 사역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주는 위치적 의미가 뭐죠? 아덴 다음 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갈 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약하고 심히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상이 가득 찬 그걸 보고 너무 무섭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워 그 마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갔을 때에 하나를 결심하고 간 걸 너가 알지 않냐 이랬어요. 그 결심이 뭐예요? 다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그리스도 외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라는 개념이 어디예요?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사역의 메시지를 보면 뭐죠? 바울이 그렇게 잘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명하지 않고 뭐죠? 비교 종교학. 내가 두루 다녀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대.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보는 것마다 너희는 신이라고 해. 그래서 보는 것마다 이름 붙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가 있는데 내가 다니다 보니 이런 신도 있대.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알 수 없는 신. 그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이름 앞에 그 신 앞에 너희들이 경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을 나는 알아. 그러면서 그 신에게 갖다 붙여서 누구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교 종교학적 접근이에요.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답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아덴을 너무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 아덴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아하 지금 두 가지의 학파가 붙었구나. 그래서 뭐요? 스토아 학파하고 또 무슨 학파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둘이가 지금 붙었구나. 이 2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데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철학이 맞다, 저 사람의 철학이 맞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 사람 철학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네 철학이 맞나 내 철학이 맞나 이런 거를 하는 데에 경제가 돌아가더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학문 경제가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더라 라고 하는 분석을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딱 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철학적인 지역을 넘어서서 그냥 단순하게 철학이다가 아니라 철학의 경제가 돌아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접근합니까? 메시지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가장 헬라 철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7장 그 뒤에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고백을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죠? 너무 분석에 의해서 메시지가 뭐 했단 말이에요? 타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 메시지에 진정한 답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지 타협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타협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이렇게 청년선교 국장이잖아요. 국장이기 때문에 청년사역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사역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백 목사님 청년사역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 캠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사역자다 이러면 그러면 청소년 사역은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해요. 어린이 사역 쪽에서 물어봐요. 청년 사역이야. 청년 사역은 어떻게 해? 그럼 어린이 사역 어떻게 하는데요? 청년 사역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 그리고 전도 캠프 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서는 분석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에 전략이 타협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그 지역에 좀 비슷한데 그 지역의 우상적인 부분도 우리가 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우상을 분석한다는 말은 그 지역에 뭐요? 죄악과 타락의 형편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 지역에 무속과 점술이 많다 그러면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는 게 답이 나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은 곳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상에 의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쭉. 그래서 우상 지역에서 막 큰 절이 있고 그 절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내가 막 복을 받아서 막 이렇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 막 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이용한 자기 유익, 자기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 자기만 복 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막 보니까 막 이 지역의 이 우상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믿느냐면 자녀 뭐 대학이라든지 뭐 자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많이 밀렸다 이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막 자기의 사실은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자녀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자기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상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이유는 뭐죠? 이 사람들 자기들의 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어떤 이유 때문에 우상의 자리가 딱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바꿔야 돼요. 단순하게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부분들 다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현장으로 한번 가셔서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9월 말에 있는 D-Day 캠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D-Day 캠프를 계획하실 때에 여기에 의해서 중요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이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석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다니면서 뭐 문서로 정리를 했든 안 했든 우리 안에서는 분석이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번 전도 캠프의 분명한 방향이나 내용이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는 오늘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